하얀 설원이 끝도 없이 펼쳐진 그 새벽, 구조대원들이 눈더미를 헤치며 멈춰 선 곳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가 파묻힌 채 눈에 얼어붙은 채로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 아이의 몸 위에는 한 마리 진돗개가 아무런 움직임 없이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숨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고요한 그 장면에서 유일하게 미세하게 떨리는 건 진돗개의 눈꺼풀이었습니다. 눈은 얼어붙었고 숨결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 개는 마지막까지도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한 구조대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나중에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아이, 그리고 그들을 감싼 침묵 속의 눈. 나는 그 장면의 주인공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끔찍했던 날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캐나다 엘버타 주의 작은 마을에서 6살 된 딸 하은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한국을 떠나 이곳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6년째. 고단한 이민자의 삶이었지만 하은이와 우리 집 진돗개 설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지요. 설이는 내가 한국 진도에서 직접 데려온 아이입니다. 하얀 털이 눈처럼 부드럽고 말을 안 해도 마음을 읽는 듯한 눈빛을 가진 조용하고도 강인한 친구였습니다. 하은이는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설이와 함께였어요. 넘어질 뻔할 때마다 설이는 옆에서 몸을 내밀어 하은이를 지탱해 주었고, 뒷마당에서 혼자 놀 때면 꼭 곁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은 꼭 언니와 동생 같았고 때론 어미와 새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에겐 진돗개란 낯설고 경계심을 유발하는 존재였죠. 특히 옆집의 패터슨 할아버지는 늘 서리를 보는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그 개에 좀 무서운 구석이 있어. 아이 곁엔 조심해야 되지 않나?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서리는 정말 착하고 영리해요. 하은이에게는 가족이 상이에요. 하지만 속은 늘 불편했어요. 한국에선 자랑이던 진돗개가 여기선 의심과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게 서글펐습니다. 서리도 그런 시선을 느꼈는지 패터슨 씨가 다가오면 유독 긴장하며 주위를 경계하곤 했습니다. 그날은 폭설 예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선 계속해서 외출 자제를 당부했고, 나는 장작을 미리 쌓고 식료품도 준비해 두었죠.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눈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하늘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하은이에게 두꺼운 옷을 입히고 오늘은 절대 밖에 나가지 말자, 바람이 아주 세게 불 거야 하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쯤이 거실에 앉아 셋이 나란히 동화책을 읽으며 웃고 있던 그 순간 폭풍이 우리 삶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찌개 끓여줄게. 잠깐만 기다려. 나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좋아하는 감자를 듬뿍 넣고 한국에서 공수해온 묵은지를 넣자 집안 가득 익숙하고 따뜻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만큼은 언제나 나를 한국으로 데려다주는 타임머신 같았죠. 나는 가끔 고개를 빼고 거실을 확인했습니다. 소파에는 방금 전까지 함께 책을 읽던 하은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엔 언제나처럼 서리가 조용히 누워 있어야 했죠.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은 펼쳐진 채 소파에 놓여 있었고 하은이가 덮고 있던 담요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은아?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리야?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미친 듯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은이 방, 욕실, 다락방까지. 그런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앞 눈에 반쯤 파묻힌 하은이의 빨간 고무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나는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지만 눈보라는 말 그대로 칼날 같았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그 눈과 바람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하은아, 설이야. 나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 울음은 눈보라 속으로 삼켜져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눈앞은 온통 하얗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전체가 나를 가둬놓고 조용히 절망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엔 단 하나의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이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구조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투를 벌이듯 상황을 설명하자 무전기 너머의 구조대원은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지금은 출동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가시거리 제로고 눈보라가 너무 강해 대원들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상이 잠잠해지면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부디 집 안에서 기다려주세요.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기다리라고요? 네, 저 바깥 지옥 속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기다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문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밖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아무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나조차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거실 창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밖을 보며 손을 모으고 무너진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은아, 제발 살아있어줘. 제발 하은이를 지켜줘. 불길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하은이가 얇은 외투만 걸친 채 나간 기억, 그 작은 몸이 이 눈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공포, 그리고 설이, 아무리 진돗개라도 이건 보통의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설이가 혼자 살아남기 위해 하은이를 두고 돌아오면 어쩌지? 아니야. 설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 아이는, 아니 그 존재는 진돗개야. 가족을 지키는 피를 타고난 존재야. 밤은 점점 깊어졌고 벽난로의 불은 점점 작아졌으며 내 안의 희망도 천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긴긴 밤, 나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창밖의 하얀 폭풍을 바라보며 내 아이와 내 개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기적처럼 눈보라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눈은 내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바깥 풍경이 희미하게 남아 보일 정도로 세상의 분노가 잠시 멈춘 듯했죠. 그때의 어느 간적이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엔진 소리와 함께 구조대의 설상차 불빛이 내 집 앞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요. 나는 문을 열고 맨발로 눈밭을 달렸습니다.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울부짖으며 구조대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내 어깨를 다독이며 물었습니다. 개와 함께 사라졌다고 하셨죠? 나는 울먹이며 하은이의 옷차림과 나이, 그리고 설이가 함께였다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진돗개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예요. 정말 똑똑하고 아이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아이예요. 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라면 오히려 희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후각이 뛰어나니 아이 곁을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잠시나마 마음이 놓이는 듯했지만 불안은 여전히 내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수색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인근 숲과 마을 주변을 넓게 퍼져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리만큼 천천히 흘렀고 해는 어느새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치고 올라올 무렵 저 멀리 숲속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찾았다. 딱이야. 아이와 개를 찾았어. 그 순간 내 심장은 한 박자 멎는 듯 했어요. 나는 정신없이 그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 세찬 눈보라에 눌린 눈더미 사이에서 두 생명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하은이의 작은 몸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이미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하은이를 우리 서리가 자기 온몸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방패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바람과 얼음, 죽음처럼 무거운 밤을 서리는 자기 몸 하나로 다 막아낸 듯 보였습니다. 하얀 눈 속에 묻혀있는 서리의 등은 이미 얼음처럼 딱딱해져 있었고 눈꺼풀도 절반쯤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미하게 열린 눈동자는 아직도 하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숨결까지 아이에게 건네고 싶었던 듯이.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구조대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둘 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순간 나는 무너졌습니다. 무릎 위에 털썩 주저앉아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리야, 하은아.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애의 끈질김이 느껴졌습니다. 서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작고 뜨거운 생명 하나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눈밭에서 얼어가는 손으로 서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정말 우리 하은이를 지켜줬구나. 커다란 나무 아래 세찬 눈보라에 눌린 눈더미 사이에서 두 생명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하은이의 작은 몸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이미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하은이를 우리 서리가 자기 온몸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방패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바람과 얼음, 죽음처럼 무거운 밤을 서리는 자기 몸 하나로 다 막아낸 듯 보였습니다. 하얀 눈 속에 묻혀있는 서리의 등은 이미 얼음처럼 딱딱해져 있었고 눈꺼풀도 절반쯤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미하게 열린 눈동자는 아직도 하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숨결까지 아이에게 건네고 싶었던 듯이.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구조대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둘 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순간 나는 무너졌습니다. 무릎 위에 털썩 주저앉아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리야, 하은아.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애의 끈질김이 느껴졌습니다. 서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작고 뜨거운 생명 하나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눈밭에서 얼어가는 손으로 서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정말 우리 하은이를 지켜줬구나. 나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은이의 병실과 서리의 입원실을 오가며 잠도 못 자고 식사도 거른 채 오직 두 생명만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서리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고 움직임 하나 없이 인거의 의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딸을 살렸습니다. 그 아이는 내 가족이었습니다. 나는 서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매일같이 말을 걸었습니다. 서리야, 하은이가 너 기다리고 있어. 네가 없으면 너무 슬퍼할 거야. 너는 영웅이야. 너 없으면 우리 가족도 없어. 나는 그 작고 차가운 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사지해주며 피가 조금이라도 더 돌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셋째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늘처럼 동물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수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서리가 밤새 고비를 넘겼어요. 지금까지 버틴 것도 놀랍지만 이 상태로 회복되면 생명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서리의 입원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아직 힘겨운 듯 눈을 반쯤 감고 누워있는 서리의 익숙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가가자 서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그 눈동자는 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꼬리 끝이 아주 살짝, 정말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서리를 끌어안고 고마워, 미안해, 정말 사랑해. 수없이 속삭이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 후 서리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해 나갔습니다. 배와 가슴 쪽엔 여전히 동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오른쪽 뒷다리는 약간 절었지만 특유의 맑은 눈빛과 조용한 품격은 여전했습니다. 태어나던 날 하은이는 아직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서리를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서리야, 미안해. 나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 지켜줄게. 그 말에 나는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어린 하은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깊은 감정과 책임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후 서리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이웃들조차 이젠 서리를 보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특히 패터스 젠 매일같이 집 앞에 와서 서리에게 직접 구운 간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 개는 그저 개가 아니었어. 진돗개. 그건 정말 대단한 아이여.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어떤 훈장보다 그 어떤 칭찬보다 내겐 그 말이 가장 값졌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진돗개는 단지 충성스러운 개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 깃든 친구라는 것을. 서리의 몸엔 아직도 몇 개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슬프기보단 개랑스럽습니다. 그건 생명을 지켜낸 용기의 흔적이며 사랑을 증명한 침묵의 말이자 한국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고 지켜낸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앉아있는 서리를 보면 나는 생각합니다. 이 조용한 존재가 한 아이의 생명을 살렸고 한 마을의 마음을 바꿨으며 내 삶의 중심을 지켜줬다는 걸. 그 아이가 진돗개여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